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재미동포분들이 은퇴 후 정든 고국,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계십니다. 따뜻한 고향의 정취와 발전된 유료 시스템 속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평생 부어온 연금을 한국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 연금을 한국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는지,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양국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세법은 개인의 재정 상황, 거주하는 주,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지침으로 삼으시고 최종적인 결정은 반드시 한국과 미국의 세법에 정통한 전문 회계사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그럼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미 양국의 금융 및 세금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65세 이후 은퇴하여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미국에서 받는 사회보장연금만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하시는 동안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을 기반으로 적립된 돈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다른 추가 소득이 없다면 사회보장연금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조세조약제 18조에 따라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오직 미국에만 과세 권한이 있습니다. 즉, 한국 국세청은 이 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연금만으로 한국에서 생활하신다면 한미 양국에 납부할 세금은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내 은행 계좌에 보관된 금액이 연중단 하루라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다면 미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즉 FBAR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 제공의 의무이므로 담당 회계사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받는 연금에는 사회보장연금 외에도 400일나 IRA 같은 개인 은퇴연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연금들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여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미국에서 인출한 400일나 IRA 금액은 한국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받게 되지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이 의무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만약 미국 연금을 매달 한국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이 금액이 고정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매달 4,00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재 환율로 약 550만 원에 가까운 월소득이 꾸준히 잡히는 셈이니
보험료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연금은 미국 은행 계좌로 받으시고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대부분 미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절세와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첫째,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한국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한국 계좌로 바로 받으면 돈이 들어오는 날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계좌에 달러로 보관하고 있으면 환율이 유리할 때 필요한 만큼만 YG나 리미트리 같은 해외 송금 전문 앱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거나 대부분은 카드로 사용하며 가장 좋은 조건의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신용카드들은 해외 사용 수수료가 없으며 사용 금액에 따라 캐시백이나 항공 마일리지, 여행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사용한 카드 포인트만으로 매년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거나 미국행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등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환전해서 사용하면 이 모든 혜택을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넷째, 미국 내 신용기록을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에 꾸준히 연금이 입금되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 없이 결제되면 훗날 다시 미국에 돌아가거나 미국 내에서 주택융자 등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카드가 잘 될까 걱정하시지만 이제 한국은 시장의 작은 가게부터 편의점까지 단돈 몇백 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 카드라면 거의 모든 곳에서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양국 간의 소득이 발생하는 좀 더 복잡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미국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월세 수입이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고 그 사실을 한국에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중 과정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미 조세 협약 덕분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약 13만 달러까지는 미국에서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즉,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면 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고 미국에는 보고만 할 뿐 추가로 낼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퇴하신 분들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만 충실히 세금을 납부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증여 및 상속 문제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의 세법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매우 관대합니다. 연방정부 기준 2024년 현재 약 1361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 역시 수백만 달러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상속세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세율이 최대 50%에 달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에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한국의 증여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의 자녀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5억 원을 송금했다면 자녀는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신용카드를 활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보내주는 대신 부모님 명의의 미국 신용카드를 만들어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고 그 카드 대금을 미국에서 부모님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미국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한국의 높은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탈세가 아니라 양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절세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이동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출입국 시 1만 달러 이상의 현찰을 소지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히는 1만 달러 이상 소지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만 한다면 합법적인 자금임이 증명될 경우 수십만 달러를 가져가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입국 시에는 1인당 1만 달러 기준이지만 미국 입국 시에는 가족 합산 1만 달러 기준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굳이 분실과 도난의 위험을 감수하며 현금을 대량으로 옮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퇴 후 고국에서의 삶을 계획하신다면 자금 관리는 다음과 같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째, 미국의 연금과 자산은 가급적 미국 은행 시스템 안에 그대로 두십시오. 둘째,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은 해외 사용 수수료가 없는 미국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율과 카드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십시오. 셋째, 주택 구입 등 큰 자금이 필요할 때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 정식으로 송금하십시오. 넷째, 상속 및 증여는 반드시 양국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절세 계획을 세우십시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오히려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모국 정착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